최근 마블이 그동안 아껴왔던 비장의 카드 로다주의 복귀를 공식 발표하며 히어로 영화 부활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와중에 이를 갈고 있는 제작사가 하나 있죠. 바로 마블의 경쟁자 DC입니다. DC는 마블보다도 큰 나락에 빠졌는데요. 히어로의 상징이었던 슈퍼맨이 등장하는 맨 오브 스틸에서 드래곤볼 실사영화 희망편을 보여주다가 배트맨 대 슈퍼맨에서 엄마 이름이 같아 싸움을 멈추는 히어로 영화 역대급 병크를 터뜨렸고 Why did you say that name? Save Martha! 원더우먼을 잘 그려내며 다시 떠오르나 싶더니 DC판 어벤져스인 저스티스 리그에서 푸짐하게 싸버렸죠. 하지만 그 이후 개봉한 아쿠아맨이 뛰어난 시각 효과뿐만 아니라 몰입도를 높여주는 촬영 기법에 더해 수중 액션씬의 정점을 보여줬습니다. 아쿠아맨은 국내에서 무려 500만 관객이나 동원했고 DC가 드디어 마블에 대적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차기작인 샤잠의 관객수는 고작 60만 명에 그쳤고 이후 DC 히어로에 대한 관심이 완전히 죽어버립니다. 하지만 아는 분들은 아실 텐데 DC 히어로는 한국에선 잘 먹히지 않지만 해외에서는 꽤나 큰 인기를 끌고 있죠. 마블에선 밝고 희망찬 히어로를 그려낸다면 DC는 조금 더 어둡고 현실적인 히어로를 보여주기 때문인데요. 그래서인지 DC 히어로는 더 입체적이라는 매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캐릭터들을 그대로 죽일 수 없었던 DC는 결국 DC 유니버스를 리부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새로운 DC 유니버스가 찾아올 예정인데 그 시작을 알리는 영화가 바로 DC 히어로의 상징인 슈퍼맨이죠. 이뿐만 아니라 데드풀을 연기한 라이언 레이놀즈가 지금도 까고 있는 그린랜턴도 다시 돌아올 예정인데 God damn, that's beautiful. You're welcome, Canada. 새롭게 리부트하는 DC 작품들의 총괄 책임자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감독이자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그리고 엔드게임의 제작 협력자로 유명한 제임스 건이 임명되었기 때문에 밝은 미래를 점치고 있는 팬들이 많습니다. 그럼 어떤 작품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DC는 메인 세계관과 외전 세계관을 보유하고 있는데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메인 세계관부터 단순하게 설명하면 지금까지 나온 건 DCEU, 앞으로 나올 작품은 DCU 세계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배트맨, 슈퍼맨, 아쿠아맨 등의 세계관은 DC 확장 유니버스인 DCEU에 속했지만 올해를 기점으로 이 모든 유니버스를 소프트 리부트하게 되며 2025년부터 DCEU는 DCU로 이름이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이 메인 세계관 외에 독자적인 작품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DC 엘스월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올해 이 DC 엘스월드 작품이 2개 공개되는데 하나가 조커 폴리아데이고 나머지 하나는 더 펭귄이라는 드라마이죠. 조커 폴리아데는 명작이었던 1편에 이어 워낙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에 익숙하시겠지만 더 펭귄은 뭔가 싶은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It's just the beginning. 펭귄은 배트맨의 숙적 중 한 명으로 간단하게 말해 부패한 부르주아입니다. 깨끗한 부르주아인 배트맨과 완전히 상반되는 존재이며 배트맨이 다른 빌런들을 제치고 가장 경계하는 빌런으로 알려져 있죠. 펭귄은 히어로처럼 특별한 능력은 없지만 배트맨급으로 자본이 많고 높은 정치적 입지를 활용해 배트맨을 괴롭히는 최악의 빌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펭귄을 콜린 페럴이 연기하는데 도저히 같은 인물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의 변신을 보여주고 있죠. 더 펭귄은 올해 HBO 드라마로 공개된다는 점 참고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메인 세계관인 DC 유니버스 작품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마블엔 특정한 사가를 다루는 페이지가 있다면 DC는 챕터로 작품을 묶어주는데 챕터 1은 신들과 괴물들이라는 부제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챕터 1의 시작을 알리는 영화는 역시나 슈퍼맨이죠. DC 리부트의 첫 영화인 만큼 정말 모든 것들에 신경을 쓴 것이 보이고 흥미로운 점들도 많습니다. 먼저 배우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진짜 슈퍼맨 그 자체였던 헨리 카빌이 아쉽게 하차하게 되었고 미국 배우인 데이비드 코런스엣이 캐스팅되었습니다. 그리고 수트를 입은 슈퍼맨의 모습이 인스타에 공개되었는데 현지 반응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이 확인되고 있죠. 헨리 카빌이 엄청난 벌크업을 자랑하듯 몸에 쫙 붙는 수트를 입은 반면 이번에 공개된 슈퍼맨은 마치 작업복을 입고 있는 것 같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의 관전 포인트가 기존 슈퍼맨 영화와 다르다는 것을 감안해야 하죠. 이 영화도 슈퍼맨의 기원 그리고 그가 어떤 고민 끝에 외계인과 인간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그려내는데 등장 예정인 인물들이 정말 화려합니다. DC 리부트 첫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슈퍼걸, 미스터 터리픽, 호크걸, 그린랜턴 등 다양한 능력을 보유한 히어로들이 함께 등장할 것이 예고되었죠. 게다가 헨리 카빌의 슈퍼맨 시리즈의 등장에 마치 배트맨에게 조커라는 숙적이 있다면 슈퍼맨에겐 이런 숙적이 있단 걸 보여줬던 렉스 루터 또한 등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God is all powerful. He cannot be all good. Where's she? I don't know! If you kill me, Martha dies. But if you kill the bat, Martha lives.
한 번 더 나아가 DC 유니버스에서 굉장히 독특한 컨셉을 가진 히어로 집단 어소리티도 영화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남들 눈에 띄지 않게 활동하며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존의 히어로 컨셉과 달리 어소리티는 국내 정치 및 국제 정세에 매우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인물을 제압하는 것이 아닌 제거에 초점을 두고 활동을 이어나가죠. 심지어 미국 대통령마저 깔보기도 하며 마치 옆 동네 흑화한 슈퍼맨 더보이즈에 등장하는 홈랜더의 더 세븐과 같은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 이번 슈퍼맨 영화에는 인간, 빌런, 히어로 등 슈퍼맨에게 위기를 안겨주는 다양한 캐릭터가 존재한다는 것이며 보다 더 현실적이고 다각적으로 슈퍼맨의 탄생을 묘사할 것이라는 걸 예상할 수 있죠. 과연 전통적인 슈퍼맨의 이미지를 표방할지 혹은 슈퍼맨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등장할지 기대가 되며 이 영화는 2025년 개봉 예정입니다. 다음은 랜턴즈라는 드라마인데 많은 분들이 예상하고 있듯 이겁니다. DC는 이번 리부트에서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모두 한 세계관으로 이어질 것을 예고했는데 그런 김에 개같이 망쳤던 그린랜턴을 드라마로 길게 만드는 것이죠. 이번엔 작정하고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제작비였는데요. 이번 드라마는 한 회차에 최소 200억 이상이 투자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스타워즈 만달로리안과 같은 수준이기에 큰 기대가 몰리고 있죠. 이 드라마의 줄거리는 신참 그린랜턴인 존 스튜어트와 그린랜턴의 전설 할 조던이 살인사건을 수사하다가 지구 전반에 일어난 미스터리를 조사하게 되는 내용이라 하는데 기존의 라이언 레이놀즈가 연기했던 할 조던을 이번엔 패트릭 슈워제네거가 맡았다는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이름이 뭔가 익숙한데 아놀드 슈워제네거의 아들이며 옆 동네 히어로 드라마인 젠 V에 출연했었죠. It wasn't supposed to happen like this. 기존의 그린랜턴 영화가 꽤나 욕을 먹었는데 사실 저는 생각보다 재밌게 본 기억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 무기를 만드는 능력이 굉장히 신선했고 The ring's limits are only what you can imagine. 그만큼 사용자의 상상력에 따라 능력의 편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컨셉이죠. 게다가 그린랜턴은 우주의 수호자들이기 때문에 이번 드라마의 스케일이 매우 기대되며 랜턴즈는 2026년에 공개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개봉하는 영화는 바로 슈퍼걸 우먼 오브 투모로우입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슈퍼걸은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고 어쩌면 원더우먼과 뭐가 다른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슈퍼걸은 이미 2015년에 드라마로 시작해 2021년까지 무려 6개의 시즌으로 대중들에게 다가갔으며 큰 성공을 얻은 끝에 만화 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였죠. 또한 그저 그런 슈퍼맨 여자 버전이 아닌 독보적인 캐릭터를 탄생시키며 많은 호평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리부트 전 DCU의 작품인 플래시에서 여러 버전의 슈퍼걸도 함께 보여줬고 슈퍼걸 액션이 슈퍼맨 정도는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냈죠. 다만 마블에서도 마지막 희망이라며 팬들이 손을 놓지 않는 것처럼 더 플래시 또한 DC의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국내에선 겨우 60만 관객을 넘는 것에 그치며 슈퍼걸은 묻혀버린 비운의 캐릭터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해외에서도 플래시에 대한 호평이 넘쳤는데 슈퍼걸만큼은 호평을 넘어 극찬이 이어졌고 결국 올해 슈퍼걸 촬영을 진행하기로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DC는 스토리는 말아먹을지언정 액션 하나만큼은 정말 영혼을 갈아넣기 때문에 슈퍼걸 또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슈퍼게인 크립토 또한 등장할 예정인데 아무리 근본 있는 캐릭터라 할지라도 영화에서 동물 히어로가 성공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마블의 로켓처럼 잘 그려내지 못한다면 이 영화의 실패 요인이 될 것 같아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DC 하면 빼놓을 수 없는 히어로 배트맨이 등장하는 브레이브 앤 볼드 소식입니다. 사실 DC 코믹스 팬이 아니더라도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 중 다수가 꼽는 최고의 영화가 바로 놀란 감독의 다크나이트 트릴로지이죠. Because he's not a hero. A dark knight. 크리스찬 베일의 배트맨은 최고의 배트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렇게 뛰어난 배트맨이 있었지만 DC 유니버스가 리부트되면서 어떻게 보면 배트맨을 완전히 새롭게 도입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영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배트맨 브레이브 앤 볼드는 영화 이전에 애니메이션으로 방영됐었는데 배트맨이라는 캐릭터가 가진 어두운 모습보단 코믹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배트맨과 로빈의 영화로 제대로 개편되었으며 고담의 배트 패밀리 그리고 다양한 빌런들의 등장이 예고되었죠. 또한 배트맨의 사이드킥인 로빈이 배트맨의 아들이라는 독특한 설정 때문에 깊이 있는 이야기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로빈은 DC 유니버스의 암살자 집단인 리그 오브 어세신에서 훈련받은 뒤 아빠인 브루스 웨인과 함께 히어로 활동을 하는 것인데 아마도 가족이라는 설정을 이용해 캐릭터가 성장하는 모습을 그려낼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국인들에게 익숙한 작품들로 DC 기대작 정리를 해봤는데 이 외에도 크리처 코맨더스나 피스메이커 같은 작품들도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DC 유니버스가 부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죠. DC는 그동안 여러 차례 개편이 있었습니다. 잭 스나이더가 맨 오브 스틸로 DC 히어로를 부활시켰지만 저스티스 리그에서 감독을 하차하고 조스 웨던이 메가폰을 잡으며 영화가 정말 크게 빠그라졌죠. 그 후 월터 하마다가 총괄 책임자가 되었지만 아쿠아맨만 크게 성공시켰을 뿐이지 진짜 애기들이나 볼 것처럼 만들어버린 샤잠 그리고 매력적인 캐릭터들을 데려와선 거하게 말아먹어버린 블랙아담
그리고 갑자기 멍청한 집단이 되어버린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 등 Yes! 미국에선 성공할지 몰라도 세계적으로 성공하기 어려운 영화들이 대거 등장했죠. 여기에 더해 샤잠 2편, 더 플래시, 그리고 한국에선 개봉도 못하게 된 블루비틀까지 더해지며 이젠 마블의 경쟁자가 아니라 쩌리 작품 제작 회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영화를 다 챙겨보는 편이라 DC 작품 또한 전부 관람하는데 가장 최근에 개봉했던 아쿠아맨 2편은 진짜 답도 없었습니다. You are my brother. 이런 상황에서 제임스 건이 총괄 책임자로 긴급 투입되었고 이전까지 나온 DC 확장 유니버스를 소프트 리부트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솔직히 마블이 로다주를 다시 불러온 이상 DC 쪽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과연 어떤 행보를 보일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며 DC 유니버스와 관련된 흥미로운 소식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엘플릭스의 P였습니다.